네, 실전 모의고사 1회 첫 번째 비문학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문학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제 중심 문장을 찾는 방법, 문장을 요약해서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을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읽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장을 먼저 봐요. 마지막 문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문단 요즘은 특히 그런 게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부터 할 얘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 앞에는 대부분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을 왜 이야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문제를 지금 다 풀었는데 뒤에 이 앞에는 안 봤어요. 이 앞에는 안 봤습니다, 사실. 자, 도덕성 향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기존 방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게 기존의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뻔해요. 뒤에 그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설명을 하겠구나. 뭐 여러 개의 논의가 있고 뭐서 이 논의가 있고 그 얘는 이렇고 뭐 다른 논의가 있고 얘는 이렇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통시적 관점에서 근데 이건 통시적 관점은 아니겠구나. 왜냐면 최근이니까. 최근인가? 최근은 아니네. 근데 네 최근은 이겠네요. 그러니까 통시적 관점은 아니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의 관점을 좀 자세히 설명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관점을 소개하거나 뭐 이럴 겁니다. 자, 도덕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방안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겠다. 그다음 보시면 최근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어쩌고 깊어지면서 생명의료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료기술, 생물학적, 신경심리학적 이게 이제 의료기술과 관련됐다는 거죠. 생명의료기술을 활용한 도덕적 향상.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최대한 막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를 만한 게 아니에요. 드라마라든가 영화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예요? 생명의료기술을 활용해서 도덕성을 향상한다. 뭡니까? 주사 맞춰서 얘를 평온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거 저는 드라마 한 두세 편 본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뭐야 주사를 맞춘 다음에 그 주사를 맞거나 또는 뭐 어떤 칩을 삽입시키는 거야. 그 칩을 삽입시키면 얘가 화가 안 나. 화가 날 때가 되면 그 칩이 막 자동으로 이렇게 삐리삐리 해가지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화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니까 모두가 행복한 사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가 있어. 뭐 제가 실제로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생명의료 기술이니까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면서 지금 아마 그런 거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인간 스스로가 좀 더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게 특정 신경 부위를 자극하는 나오네요. 뒤에 신경 약물을 사용하거나 의학적 시술을 활용하는 것을 도덕성 생명 향상이라고 한다. 됐죠? 이게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이에요. 근데 이걸 도덕성 생명 향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다음 보시면 그것을 주장하는 생명 자유주의자 얘들이 도덕성 생명 향상을 주장하는 애들이네요. 그러니까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이겠네. 그죠? 자, 얘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뇌의 특정 부위를 제시한대요. 그럼 어떤 특정 부위냐? 밑에 보니까 편도체, 복내측 전전두엽, 안화전두엽 이러한 뇌의 특정 부위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자극을 하거나 뭐 어떤 뭘 주입을 하거나 해서 얘네의 도덕성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 뭐 손상이 있으면 결함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부위 자극하거나 약물, 의학적 시술을 통해서 도덕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생명의료 기술을 활용해서 폭력적 공격 뭐 이러한 친사회적 성향을 강화, 반사회적 성향을 약화시키고 친사회적 성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도덕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됐죠? 이게 생명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다음 대표적 생명 자유주의자인 토머스 더글러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계속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도덕성 생명 향상, 생명 자유주의자, 그 중에 토머스 더글러스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토머스 더글러스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기보다 미래에 도덕적으로 더 나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 자신을 바꾸었다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토머스 더글러스의 주장입니다.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 중심 문장이죠. 그렇죠? 이 문장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에요. 토머스 더글러스는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단에서 뭐라고 주장해요?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어쩌고 저쩌고 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을 바꾸었다면 자신을 도덕적으로 향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뒤를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뒤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성 생명 향상의 구체적인 목표로 도덕적 동기 향상을 지목하며 신경약물의 사용이나 전기 자극이나 유전자 변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 이게 생명의료 기술이잖아. 생명의료 기술이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는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뭐 사실 앞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라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말이구나. 뭐냐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 약 맞는 게 도덕성 향상 맞아? 도덕성 향상이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의지, 본인의 동기, 본인의 인성 자체가 바뀌어야 이게 도덕성 향상 아니야? 그 약을 맞아가지고 바꾸는 게 그게 도덕성 향상이냐? 라고 비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야, 얘가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약을 먹겠다 또는 주사를 맞겠다고 선택한 것 자체가 얘는 도덕성 향상을 원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약을 맞은 것 자체가 도덕성 향상인 거야.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야. 자, 토머스 더글러스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가 도덕성 향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거 지금 반론 깔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미 이 글을 이제 다 이해를 한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사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사실 그 친구들이 당연히 이해가 더 잘 된 친구들보다는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얘들아. 글이라는 걸 막 이렇게 찾아 읽어가지고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고 그런 시험이 아니야. 국어는. 예? 옛날엔 그랬어. 옛날 2017년 막 그때는 찾아서만 풀어도 맞을 수 있고 막 그랬다고. 그때는 쉬웠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요. 어렵게. 니네 지금 이 뒤에 수능 완성 문제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 풀었으니까 이걸 듣고 있겠지만 이거 너네가 이제 혼자서 수능 완성을 풀었어. 수능 특강을 풀었어. 문제를 다 맞아.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문제가 쉬워요. 항상 얘기하지만 지문은 거지 같고 문제는 쉬운 게 EBS야. 예. 지문은 거지 같은 걸 갖고 와. 되게 어렵고 막 꼬아놓고 막 그런 거 갖고 와. 왜? 애들한테 어려운 걸 알려줘야 돼. 어려운 걸 제시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갖고 와. 근데 문제는 되게 쉽게 만들어. 왜? 문제에서 꼬투리 잡히기 싫거든.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요, 여러분, 그 이해가 굉장히 깊어야 되고 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뭔가 오류가 있는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잖아. EBS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문제가 안 나오게 하려고 확실하고 완벽한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훨씬 더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문학 진지하게 이제 비문학 공부할 때에는 EBS로 하지 마. 이거는 그냥 내신 때 하고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EBS 비문학 공부 진짜 할 거면 기출문제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좀 어려웠다는 기출문제. 예전에도 찾아보면 이제 등급 컷이 되게 낮은
기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시중에 가보면 이제 고난이도 문제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아무튼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야 사실. 같은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굳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런 주장을 토머스 더글러스가 하는 거냐면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덕적 이런 것들이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한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뭐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죠. 인간을 뭐 변화시켰는데 어쩌고 문제를 초래했다. 더글러스는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해야 한다. 도덕성 생명 향상을 그 대안으로 고려할 것을 여러분 역설 아직도 모르시는 분 없죠. 강하게 주장한다. 근데 도덕성의 향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잘 봐. 도덕성 생명 향상. 그러니까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가는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 개의 의견을 입장을 제시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걸 수도 있다. 이거는 두 번째죠. 하나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죠? 그 이제 도덕성 생명 향상 입장,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나를 볼게요.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대요. 뭐 어쩌고저쩌고 믿어왔대. 하지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이씨.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뭐 계속 있어왔고 어쩌고 저쩌고야. 근데 하지만 이렇게 나갔죠. 과학기술을 활용한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 밑엔 뭐가 나올까요? 다양한 비판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지금 좀 반대예요. 가의 관점에서는 생명의료 기술이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라고 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나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봅시다. 자, 도덕적 행동은 도덕 판단을 토대로 도덕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이거 줄 쳐야 되는데, 도덕 판단을 토대로 도덕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의도적 행동입니다. 주어는 이거예요. 도덕적 행동은 이겁니다. 의도적이고 판단을 토대로 의지에서 비롯되는, 그러니까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의도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도덕적 이해의 향상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게 다 문장 줄이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줄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후루룩 넘어갔죠. 넘어가고 이걸 도덕적 이해 향상을 포함한다. 뭐가요? 도덕적 행동이. 이렇게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하고 있죠. 네? 수업 시간에 줄이는 연습, 문장 요약을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보시면 따라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생명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도덕적 동기를 고양하는 것은 도덕성 향상이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료기술을 활용하여 도덕성 향상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 향상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줄이지 마, 여기에 줄이자. 생명의료기술을 활용하여 도덕적 동기를 고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 향상이라고 할 수 없다. 왜일까요? 봐봐, 이런 것도 잘 봐요. 그것은 뭐뭐 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넘어간 거예요. 뭐가 중요해? 도덕적 이해를 향상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도덕적 이해를 향상하지는 못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 향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도덕성 향상과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약물이나 자극, 이거 아까 여기 가에서 나왔었죠. 약물이나 전기자극 이런 거. 자, 이런 것이 오히려 도덕성 생명 향상 기술에 종속된 노예일 수 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그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도덕성 생명 향상 기술을 통해 어쩌고 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약을 먹었어. 또는 뭐 전기 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이 생명의료 기술이나 어떤 다른 기술을 통해서 내가 도덕성 향상이 되는 방향의 뭐 어떤 그 효과가 있는 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 이제 착해지는 거죠. 너무 착해져서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양보하지 않을 것까지도 양보할 수도 있겠죠. 예? 뭐 너무 많이 희생을 한다거나 너무 많이 헌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 도덕적인 숙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그걸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내가 판단을 해서 해야 돼. 예? 내가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그게 인간의 어떤 의지잖아.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편 자 또 있어요. 과학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 어쩌고는 악이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는 과잉단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까고 있는 거야. 이제 잘 봐요. 이런 거 입장 잘못 판단해서 틀리는 건 진짜 하수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상남자 뭐 이런 단어에 반대해서 하남자 이런 단어를 쓰던데 이 새끼들이. 뭐 이건 하학생으로 해줄까? 이거 틀리면 진짜 하학생이다. 하학생. 하수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요 입장과 요 입장과 요 입장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악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사람은 누구야? 누구예요? 자, 토머스 더글러스는 악이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볼까요? 아닐까요?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 길까 아닐까? 기죠. 왜? 얘가 누구야? 과학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볼 거라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거 쓴 사람은 악이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아. 왜? 이것을 과잉 단순화의 오류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 이걸 옳다고 보지 않겠지. 그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야. 그죠? 이게 입장을 나누는 거야. 얘 입장, 얘 입장, 얘 입장, 얘 입장.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 왜 이게 중요해?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잖아. 알죠? 문제를 만들 때, 그러니까 기억이 토머스 더글러스가 여기 줄 쳐놓고 뭐 여기선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 근데 여기에 줄 쳐놓고 자 기억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악이 비롯된다고 볼 것이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맞을 거야, 틀릴 거야? 뭐 맞다는 거야. 그죠?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갈라치기들을 여러분이 틀리면 안 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과잉 단순화의 오류라고 보고 있는 건 이제 이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양한 비판 첫 번째 비판이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예?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야. 왜? 도덕적 이해를 향상시킨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가 이거야. 두 번째 과잉 단순화 뭐냐? 개인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는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할까? 이제 뒤엔 뭔 내용이 나올까? 생각해봐. 뭔 내용이 나오겠어? 개인의 탓이 아니다. 그게 나와야 돼. 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 과잉 단순화의 오류다.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가 나오는 거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구조적 요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다음 자 방법론적 개인주의. 여러분 그럼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더글러스랑 같은 쪽이야 반대표 쪽이야? 이거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보라고요. 판단해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판단해봐.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토머스 더글러스랑 같은 관점이야 반대 관점이야? 같은 관점이죠. 봐봐. 사실 위에 올라가서 내용을 좀 봐야 되기도 하지만 안 봐도 돼. 여기 봐.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가 까고 있잖아. 그럼 이건 더글러스야. 과학기술주의. 얘네란 말이야. 아시겠니? 그 이제 밑에 읽어보면 봐봐. 개인의 이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회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 신념에 호소하는 방법론적 개인. 뭐 이름도 개인주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이거야.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쉐끼들. 바로 과학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을 주장하는 쉐끼들. 누구야? 토머스 더글러스. 이런 애들. 아시겠니? 근데 이제 올라가서 보지 않아도 요것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은 뭐 읽어봐. 자, 그래서 재고는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장 적절한 거 4번인데요. 네, 4번. 그래서 가에서는 뭐였어요? 토머스 더글러스 과학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의 입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 두 가지 비판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성, 한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뭐 보세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이제 사실 요 글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읽고 제가 이거 방금 풀었거든. 내가 이거 읽고 그냥 찾아 읽지 않아서 거의 찾아 읽지 않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해서 풀었어. 그러니까 이건 지문이 좀 쉽다는 얘기죠. 나한테는 쉽다는 얘기야. 너네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너무 쉬워 이런 애들도 있어. 사람마다 쉬움과 어려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얘기는 좀 잘못된 거야. 글을 읽을 때 무조건 머리에 다 넣은 다음 풀어. 아니면 무조건 찾아가면서 풀어. 이거는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너네한테 쉬운 거, 개인마다 달라. 이거는 내가 이걸 읽었는데 머리에 쏙 들어왔어. 그러면 안 찾고 풀어도 돼. 근데 안 들어와. 그런 글들이 있어. 나도 있어. 와, 과학기술 막 용어 개 많이 나오고 막 어떻게 그걸 머리에 넣어서 푸냐. 못 풀어 그런 거. 그런 건 넣는 게 아니야. 찾아가면서 푸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속지 마.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다 넣어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 갖지 마. 나도 안 돼. 근데 찾아가면서 풀면 돼.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쉬운 지문은 빨리 풀 수 있도록 글을 요약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비문학 그 요약하는 거 우리 학원 애들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영상도 한번 올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게을러서 게을러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런 글들 이제 그냥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제 풀었는데 요건 이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요거는 좀 봤다. 요건 보면서 풀었어요. 요건 보면서 풀어야 돼. 왜냐면 윗글을 내가 너무 요약적으로 읽고 문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요약적으로 읽고 문제로 들어와. 그래서 세부적인 정보는 조금 찾아가면서 푼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건 이제 뻔한 얘기긴 하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것도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보면 도덕성 생명 향상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신경심리학적 연구와 이해를 촉발했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위에 이제 보면 도덕성 생명 향상에 대한 관심은 원래 있어요. 예, 모든 사회에 있어.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걸 촉발한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건데 기술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물학적 연구와 이해를 촉발했다. 이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원인이 아니라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뭐 이거 나와 있었고죠. 그 다음에 5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보시면 드그라지아라는 뭐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분은 자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쩌고 저쩌고 도덕적으로 향상된 시민이 필요하다. 도덕성 향상이 뭐냐? 양리학적 방법과 유전공학과 같은 방법. 그러면 이거 뭐야?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이 기존의 도덕적 능력을 증진하거나 어느 정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드그라지아도 과학기술을 이용한 도덕적 향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었으니까 공통점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그러면 5번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5번을 바로 찍으라는 건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5번이 맞지 않을까? 그럼 5번을 보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그러면 달리보다는 요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그죠? 도덕적 동기 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얘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기억에서 동기를 찾아봐. 동기다.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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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맞네. 그죠? 동기잖아.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는 합리적 방법.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5번이네. 그죠? 이렇게 풀었어 나는. 정확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1, 2, 3, 4를 거의 안 봤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왜? 당연히 공통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읽어봤더니 5번이 정확히 맞거든. 그래서 5번을 쓴 거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봐봐.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이거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애들한테 얘가 5번을 써서 맞았어. 맞았잖아. 맞았는데 나는 물어보거든. 5번이 맞아? 왜 맞아? 이렇게 왜 맞아 이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렇게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나처럼. 지금 나 말했잖아. 여기 도덕적 동기가 있고 여기 도덕적 동기가 있다. 그죠? 이렇게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물론 공부 이제 당연히 뭐 2등급, 뭐 3등급이어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말을 못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1, 2, 3, 4가 틀려서 이렇게 말해. 심지어 1, 2, 3, 4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 그럼 1번이 왜 틀리니? 이렇게 물어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1번이 왜 틀리는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다 왜 틀리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5번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말해야 사실은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니? 물론 이제 5번 나처럼 풀 수도 있겠지. 나처럼 풀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게 뭐 맞아서 5번 뭐 다른 게 틀려서 5번이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5번이 맞는 근거를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니? 자, 그래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3번이죠. 요거는 사실 우리 읽었던 겁니다. 좀 전에. 도덕적 이해의 개선을 증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쵸? 이거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너 좀 들어가라. 자, 뭐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갑은 부자인데 거지에게 한 푼도 적선을 안 한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거지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의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동기를 갖게 될 걸 기대하며 알약을 드셨네. 알약을 먹은 뒤부터는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네. 그러면서 사과를 주기로 결심을 했대. 그전엔 사과 하나도 안 줬나 보지? 하지만 여전히 돈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뭔 소리일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알약을 먹고 동정심을 느꼈다. 도덕성 향상이다. 맞죠? 알약을 먹은 것은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 맞죠? 사과 하나를 주기로 결심한 것은 신경약물로 인한 무의식적 행동이다. 아까 이거 얘기했죠 내가. 무의식적 행동으로 본다고. 그죠? 맞아요. 사과를 준 것과 돈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은 갑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해준 결과이다. 사실 내가 말하는 EBS 문제가 쉽다는 게 이런 겁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봐봐. 얘 지금 약 맞았죠? 약 먹었지? 약 먹었잖아. 그럼 약을 먹은 게 어떻게 갑의 결정권을 강화합니까?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 개인의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권이 약화되는 거죠, 당연히. 약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선택권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너무 쉽다, 사실. 위에 사실 찾아보지도 않았어, 나는. 보자마자 4번 이렇게 풀었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너네도 그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6번은 4번이에요. 조장하다인데 조장하다는 만들다와 바꿀 수 있고요. 이루다는 구성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구성하다 이런 단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